자, 2026년 지금 대졸 신입의 평균 연봉은 3,941만원입니다. 대략 4천만원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평균에 함정이 있는 그러한 통계입니다. 300인 이상 중견 기업은 5천만원에 달하지만 30인 미만 중소기업은 3천만원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90%에 달하는 중소기업 재직자는 연봉 3천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이고 300인 이상 중견 기업의 경우 연봉 5천만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자, 더 큰 문제는 연봉별로 약간의 상황 차이는 있겠지만 연봉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수준에 걸쳐 있는 사회 초년생들의 상황은 모두 매우 막막하다는 점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약 16억이고 경기도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6억 1천만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 내고 생활비 쓰고 해당 연봉을 저축하여 서울이나 경기도의 아파트를 산다는 일은 꿈만 같이 느껴질 것입니다. 거기에 향후 벌어질 출산과 양육에 대해서도요, 상당한 돈이 지출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들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도 얼핏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온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영상입니다. 저는 항상 시작에 설레임을 느끼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사회초년생들을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좌절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정말 좋지 않았는데요. 누구나 방법만 알면 상위 10%에 들어갈 수가 있고 거기에 공부와 노력을 더해주면 상위 1%에도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저의 노하우를 가득 담아 현재 지금 사회초년생의 전략을 가이드해 드리겠습니다. 1. 연봉 3천만원의 실수령액과 저축 및 투자. 자, 취업의 설레임도 잠시 바삐 일하고 적응하고 돈 버는 기분을 내는 그러한 소비를 조금 하다 보면 금방 허무해질 것입니다. 일단 먼저 현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해 봐야 됩니다. 사회초년생은 모아둔 돈이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버는 돈을 잘 뜯어보고 앞으로의 재테크 구조를 짜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일단 연봉 3천만 원부터 뜯어보면 월 실수령액은요 224만 원이 됩니다. 세금이나 각종 보험은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재테크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뤄보면 일단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개인이 11만원 정도를 내는 것입니다. 별도로 내는 것은 아니고 원천 징수하여 실수령액이 들어오니까 따로 신경 쓸 부분은 없겠죠. 그런데 여기에 회사에서 11만원을 더해서 내줍니다. 즉 내 국민연금은 매달 22만원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30년 근속 시 소득의 30% 정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250만원에 30%면 75만원 정도의 연금액이 계산됩니다.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향후 임금도 물가도 모두 다 하나도 오르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 22만원을 30년 내고 65세부터 매달 75만원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요 소득 대체율이라고 합니다. 30년 정도 납부 시 국민연금만으로 사회생활 때 벌던 돈의 30%를 보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퇴직연금도 있습니다. 13개월의 월급을 보통 퇴직연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자, 1년에 250만원인데 이를 12달로 나누면 대략 매달 21만원 정도가 됩니다. 국민연금 납부액과 굉장히 흡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퇴직연금도 소득 대체율의 20에서 40% 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자, 국민연금에 비해 소득 대체율의 범위가 크게 생기는 이유는 퇴직연금의 형태와 운용 방법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달의 노후를 위한 재테크로 대략 국민연금 22만원, 퇴직연금 21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합 43만원이고 실수령액의 18%에 해당하는 돈이 자동으로 투자 및 저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회사를 다닌다면 일단 18% 이상은 노후 생활비를 위한 저축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연봉 5천만원의 실수령액과 투자 및 저축. 다음으로 연봉 5천만원을 뜯어보면 월 실수령액은 대략 357만원입니다. 자, 국민연금의 경우 올해 기준 개인이 19만원 정도를 내게 됩니다. 여기에 회사에서 19만원을 더해서 내줍니다. 즉 내 국민연금은 매달 38만원 정도가 쌓이게 됩니다. 자, 30년 근속 시에요 소득의 30% 정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세전소득 416만원의 30%면 대략 125만원 정도가 됩니다. 자, 계산의 편의를 위해 향후 임금도 물가도 하나도 오르지 못한다고 역시 가정하면 38만원을 30년 내고 65세 이후부터 사망 시까지 125만원으로 돌려받게 되는 것입니다. 연봉 5천의 1년 퇴직연금 적립액은 대략 416만원입니다. 이를 12달로 나누면 35만원 정도가 됩니다. 역시나 국민연금 납부액과 흡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역시나 소득 대체율 20에서 40% 정도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한 달의 노후를 위한 재테크로 대략 국민연금 38만원, 퇴직연금 35만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합 73만원이고 실수령액의 18%는 자동 투자 및 저축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역시나 연봉 3천과 비슷한 비율의 돈을 저축 및 투자하게 됩니다. 어떤가요? 마음이 좀 편해지지 않나요? 실제로
미국 등의 선진국은 월세와 외식비가 너무 비싸서 거의 저축을 못합니다. 그럼에도 회사를 다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강제저축이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3. 소비. 위표는 26년 최저생계비입니다. 1인 154만원. 적정생계비는 보통 여기에서 25% 정도를 더하면 됩니다. 자, 1인 적정생계비는 200만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흑수저 출신의 미래 부자가 되는 것이 주요 목표인 사람이라면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소비를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특히나 부모님 집에서 아직 독립하지 않은 사초생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70% 수준인 100만원 정도로 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보통 지출에서 주거 관련 비용이 5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식비도 아낄 수 있으니까요, 100만원 정도로 사는 것이 완전 독립한 사회초년생 150만원보다 더 사용할 여윳돈이 많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실수령액이 224만원 이라면 독립사초생의 경우 70만원 정도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아직 본가에 거주하는 비독립사초생의 경우 124만원 정도 투자 여력이 생깁니다. 이미 18% 정도를 국민퇴직연금에 적립하면서 생기는 추가 투자 여력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수령액 357만원의 경우에 해당하는 연봉 5천의 사회초년생은 적정생계비에 해당하는 200 이하에서 소비를 권장드립니다. 그러면 157만원의 투자 여력이 매달 생기게 됩니다. 역시나 비독립의 경우 150만원 이하에서 소비를 권장드리고, 그렇게 하면 투자 여력이 207만원까지 높아지게 됩니다. 표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적게는 70에서 많게는 207만원까지의 투자 여력이 연봉 3천에서 연봉 5천 사이 사회초년생에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4. 투자 방법. 투자는 글로벌 자산 배분 중립형으로 시작하기를 권장드립니다. 글로벌이란 말 그대로 국가를 글로벌하게 분산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자산군별로 한 번 더 분산한다는 뜻이 됩니다. 중립형은 방어형, 공격형과 대칭을 이루는 단어로 수익과 위험을 밸런스 있게 살펴서 구성한 그러한 포트폴리오를 말합니다. 자, 오늘은 예시 포트폴리오를 제시드립니다. 위표를 기준으로 무난하면서도 시작하기 편한 포트를 만들어서 비중을 배분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자, 참고로 가장 좋은 자산 배분이란 없습니다. 또 가장 좋다는 말도 굉장히 모호합니다. 기대 수익률이 높아서 가장 좋은 것인지, 위험이 낮아서 가장 좋은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기대 수익률이 높아지면 위험도 높아지고요, 기대 수익률이 낮아지면 위험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많은 자산군을 넣는다고 해서 반드시 수익률이 좋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자산군을 많이 넣고 더 넓게 분산할수록 위험은 줄어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분산을 많이 하게 되면요, 실행하기에 복잡해집니다. 자, 이런 간단한 포트폴리오만으로도 자산 배분의 효과 80% 이상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산 배분을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임금이 올라가면 금액을 증액하고 또 똑같은 금액을 사는 것입니다. 이걸 정액 분할 매수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시장 변동의 영향을 매달 투입되는 자금이 흡수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적금과 같은 그러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대 수익률은 연봉이 8% 정도 수준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을요, 중기 종잣돈 마련 용도인 ISA 계좌에서 실행하시면 됩니다. 5. 저축 방법. 이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바로 청년 미래 적금입니다. 모집이 마감되었지만 올해 9월 중 2차 모집 공고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가능하면 그때 이 영상을 모든 분들이 트라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50만원 한도에서 연봉이 환산 시 12에서 19% 정도를 3년간 주게 됩니다. 또 청년형 주택 청약 통장에도 매달 일정 금액을 불입하기를 강력하게 권장드립니다. 자, 4.5%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적금과 같은 상품인데, 이게 10년에 한 번 부동산 미분양이 나오는 그러한 하락장에서 로또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바로 포인트입니다. 저희 회사 부대표는 장위자이라는 아파트를 22년 말에 그렇게 미분양 난 것을 받았었고요, 현재 3년 만에 6억 정도가 올랐습니다. 로또 2등보다도 나은 성과입니다. 자, 민간 분양의 경우 10만원이면 충분하고, 공공 분양을 노릴 경우에 매달 25만원을 넣는 것이 당첨 확률상 매우 좋습니다. 6. 투자와 저축의 비율.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3개나 해야 하냐면서 울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위에서 언급한 4개의 투자 가능액별로 딱 정리해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떠신가요? 굉장히 쉽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요, 자기 상황에 맞춰서 잘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6. 소득의 증가와 부동산 공부. 자, 이렇게 재테크를 시스템화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사회초년생 때 집중해야 할 것이 소득의 증가이기 때문입니다. 소득 증가는 승진, 이직,
부업, 창업 등으로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상황에 맞게 이 네 가지를 조합하여 시도해서 반드시 소득 증가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방식이 뭐가 되었던지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치는 상대적인 것입니다. 남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현재 사업 14년 차인데요. 위 내용은 제가 직원들에게 알려드리는 재테크 세팅법을 유튜브 영상화한 것입니다. 아마 신입 직원이 생기면 이제부터는 이 영상을 보라고 할 정도로 애정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위 원리를 이용해서 소득을 높여라 입니다.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기본적인 재테크 로드맵과 부동산에 대해서 공부하라 입니다. 자, 부동산은 우리 인생을 살면서 하는 의사결정 가운데 가장 비싼 의사결정입니다. 보통 2위가 자동차인데 자동차와 거의 30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날 정도로 비싼 의사결정입니다. 반드시 기본적인 부동산 공부는 사회 초년생 때 해놓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재테크 로드맵과 기본적인 부동산 지식을 주는 강의를 제가 이번에 개최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실제로 많이 참여를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오늘 영상처럼 애정을 가지고 만든 강의니까요. 아마 필요성이 조금이라도 느껴지는 분들에게는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경제인이었습니다. 안녕.